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여러 번 우승한 진짜 슈퍼개미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미국 대선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지가 관건이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 말고도 혹시나 우리나라 시장에 좀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좀 느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미선물을 보면요, 일단은 지금 1%대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일본이 있죠. 일본이 2%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어제 미증시의 흐름을 보면요, 다우지수가 1%대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도 1.4%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참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건데, 오늘 만일 단타 쳤던 분들이 있다면요, 전부 다 물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선 이슈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시장이 뭔가 좀 불안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같은 경우 0.87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30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어제 유럽도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는 지금 다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도대체 왜 안 좋을까요? 미국 대선 때문에요?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기사 볼까요? 트럼프가 혹시나 먼저 된다라고 하면 조기 승리 선언하자고 일부 참모들이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증시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수혜를 못 받는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시장에 흔들림은 있을 수 있는데, 시장에 대한 자체가 흔들리는 가능성이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흔들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사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환율을요,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도 방어를 해줬는데, 지금 이 흐름들을 보면 전혀 방어가 되지도 않고, 최근에 좀 잡힌다, 금리 인하,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우리나라 금리 인하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요, 오히려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단기간에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전혀,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에 대한 문제점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월차트를 이렇게 보면 추세, 제가 이거 예전부터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추세를 그린 건데, 이게 금융위기나 IMF 때 이제 고점을 제가 라인을 그려둔 거거든요. 근데 깨질 않았어요. 장기 추세에서 살짝 터치를 했지만 그대로 또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좋지 않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코스피인데요, 지금 보면 글로벌 증시, 방금 앞전에 일본이라든지 여러가지 국가들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전혀 우리 코스피인데 전혀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를 보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만약에 255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면 한 차례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양봉이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종목들이 다 빠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남북경협주? 물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남북경협주들은 부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 해당된 종목은요, 어려움 장이지만 25%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선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시장이 안 좋아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피가 이런 모습들 전혀, 이거 진짜 흘러내리고 있는 건데, 코스닥도 이렇습니다. 그나마 좀 상승을 보여줄 것처럼 보였지만 그대로 밀리는. 근데 앞전에 보였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다 물렸을 것이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관망입니다. 전혀 추세를 살리지 못하고 과거의 차트에서 살릴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칩 관련해서 승인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건데 연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지난번에 금투세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잠깐 급등했잖아요.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코스피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분위기고, 하이닉스를 보면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인데 최근에 이렇게 음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단기적으로 계속 이어서 상승을 할까? 미국의 반도체 지수 보면은 최근 상승 반등을 줬지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좋지 않다.
이제 문제는요, 2차 전지예요. 자, 오늘 코스닥, 코스피가 하락한 큰 그 업종들을 보면요, 2차 전지들이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이 6%나 하락을 했고요.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참 좋았는데 차트가. 그쵸? 지금 업종들이 전부 다 좋지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코스닥을 보면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렇게 8%예요. 차트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에코프로가 또는 에코프로 BM이 현 구간대에서 매물 구간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돌파해지면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고, 지수가 상승하면 이 종목들은 같이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들이 빠지거나 지수가 빠지면 같이 밀릴 수 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추세 살린 거예요? 아니면 지금 추세가 다시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 구간대 시장이 좋은 거예요? 이 업종은 좋은 거예요? 둘 다 보더라도 나빠요. 그래서 살릴 듯 하다가 이 종목들이 빠졌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보시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죠?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일 장대 양봉이 바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 하락 추세 연속이에요? 아니면 상승 전환이에요? 상승 전환 시도가 있었는데 하락 추세, 오늘 음봉 이렇게 8%나 나오면서 하락 추세 진행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에코프로라든지 급소에 산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샀으면 대부분의 그 종목들을 물려 계셨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현대차도 좀 살 듯 하는데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보면 관망이라는 게 나오니까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 하더라도 관망이니까 안 샀겠죠? 여기에서 돌아서는 거 보고 사셔도 충분히 현대차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현대차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우리나라 대표 업종이기 때문에 관망이라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미잖아요. 상승보다는 하락. 셀트리온도 좀 반등 주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해요. HLB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포인트는 제약주가 좀 상승을 해줘야 되고 2차 전지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좀 시장이 좀 관심 있는 종목들,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은 건설주나 지금처럼 이제 경협주들이 몇 개 좀 튀기는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 이거는 매수를 좀 돌파를 하고 보유로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급소 말고는 언제든지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아마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 외 종목들은 전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진건설로부터 한 번 시세를 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급등을 줬죠. 이런 몇 개 종목들을 빼고는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해야 되고, 하나 긍정적인 거 체크를 하자면, 정부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정책 중에 바이오주가 있었잖아요. 바이오 업종이 있었는데 휴젤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코스닥이 1% 넘게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휴젤이나 제약주 몇 개가 꼬리를 달아주면서 다행히 코스닥이 좀 꼬리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만일 휴젤이나 제약주 중심에서 알테오젠도 보면 이런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까 오전에는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의 0. 몇 %대까지 상승하거나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2%까지 다시 회복을 해서 정고점에 대한 매물이죠. 10월 22일 요 구간 매물을 소화를 해서 정고점을 돌파하면 그때 코스닥은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밀리잖아요. 알테오젠이나 제약주들이.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수많은 돈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와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어서 밀리면 그동안의 저점 기준상에서 너무나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곡소리 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들어간다면 예전처럼은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꺾인다라고 하면 진짜 곡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와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좀 불안하다. 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상승해야 될 때 상승하지 못하는 코스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도 이렇게 누가보다는 상승보다는 하락 추세를 이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좀 속상하죠. 정말 지금 세계 글로벌 증시는 다 올라가고 있고 2%나 상승하는데 우리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환율이 급등하는 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장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정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왜 그런지를 체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지켜내고 주식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을 하시면 그래도 어려운 장 좀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요, 시장이 좋아 보이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보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점 벗어나면 그 종목은 제외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한 투자 전략으로 최근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 혹시나 좋아지면 그런 내용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어렵지만 내일도 꼭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자,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